안녕하세요. 파이팅 시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나의 애창곡을 하나 이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애창곡 좋아하는 노래에 사연 담긴 곡이 하나 둘쯤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항상 언제나 같이 하는 DJ 김영자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음악과 노래는 우리에게 설레임과 피로 회복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녀님들께서도 늘 즐겨 부르는 노래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따라해서 그래도 속으로 불러도 그거 기분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제가 즐겨 듣는 노래 진주조개잡이 아니 박재란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그게 많더라고요. 박재란 노래가. 근데 언젠가 한번 뭐 그것도 하잖아. 예, 그것도 하고 언제 한번 내가 30대에 박재란이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팬클럽에. 그런데 그 팬클럽 때 한 15명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무슨 박재란 씨가 무슨 술집은 아니고 이제 왜 그런 주점 같은 데를 갔었어. 그 하나씩 이렇게 불러보더니 어머 김영자 씨는 그때는 이제 김영자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는데 김영자 씨는 어머 톤이 나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서 그 노래로 계속 가시면 자기 노래를 좋아해주고 늘 불러주면은 복 받을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노래가 박재란 씨 노래가 높낮이도 별로 그렇게 험하지도 않고. 심하지도 않고 그렇게 노래 부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주 조개잡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파란 수평선 흰 구름 흐르는 오늘도 맞추며 부푸는 가슴마다 꿈을 담고 파도를 넘어 새파란 수평선 흰 구름 흐르는 오늘도 조개잡이 가는 처녀들 맞추며 부푸는 가슴마다 꿈을 담고 파도를 넘어 새파란 수평선 흰 구름 흐르는 오늘도 신자님은 애창곡 중에 뭐가 잘 부르는 거? 그냥 은연 중에 막 나오는 콧노래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난 노사연 씨의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만남도. 근데 이 노사연 씨 노래는 이게 우리 세대에 부르기가 좋은 것 같아. 좀 느리면서
빠른 노래는 잘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음성도 아주 네. 그렇게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그럼 거기에 또 무슨 사연도 있어요? 참, 그 노래를 좋아하는. 바램을 좋아하고요. 바램은 나는 내 그 가사를 들어보면 뭐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부터 시작해갖고 그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등에 짊어진 짐이 무게가 온몸을 뭐 이런 거 그게 내 뭐 다른 시녀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한테 좀 이렇게 좀 와닿는 그런 가사 같아서 글쎄. 그 노래를 좀 좋아하고요. 네, 그 가사를 지을 때는 그 이무송 남편하고의 그 생활이 자기 그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연이 담긴 노래. 그런데 지금 그렇게 또 히트를 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애호를 받게 되고 네. 또 그러니 것 얼마나 같아요. 좋겠어요. 네, 그 좋죠. 노래 좋아하시는구만. 좋아해요. 예. 또 다른 노래는 없어요? 만남도 좋아하고 뭐 그밖에 주로 노사연 씨가 부른 거를 많이 좋아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노래방 가본 지도 오래되고 그러게. 근데 별로 이렇게 뭐. 만나서 모임 때 이렇게 노래방에 가보면 그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마다 다 한 가지씩 무슨 사연이 있더라고요. 또 이야기가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또 그 애창곡, 나의 애창곡이라는 그 주제를 한번 왜 해봤습니다. 가수들도 뭐 산장의 여인 같은 거 부른 사람은 끝까지 뭐 혼자 그건 또 사셨다며. 노래의 뜻이 네. 노래의 뜻이 그 이제 꼭 그 노래하고 자기 그 생활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가 그래서 권혜경 씨가 그 산장의 여인 부른 그 권혜경 씨가 홀로 저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푹 맞고 뭐 하여튼 뭐 말로가 그렇게 그러니까 가수들이 작사 작곡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이게 작곡가들한테 노래를 받을 때도 좀 밝은 노래를 하고 네. 싶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소녀 시절 때는 노래를 무척 좋아했대요. 그래서 막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우리 그 이웃집 친구가 이제 지금 만나는데 야 너는 그냥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막 시끄러웠다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무슨 노래방이 있겠어요? 뭐가 맞아. 있겠어요? 어디다 뭐 풀을 데가 없잖아. 그리고 집들은 다닥다닥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 잘하셨을 것 같아.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금은 한 이제 곡 불러보지. 지금 나중에 부를 기회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970년대쯤에는 이제 살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사람들의 이제 그 삶의 애환 그거를 어디다 풀 수가 없어가지고 그 노래에 그 통기타 그때부터 이제 윤영주 뭐 김세환이 뭐 저기 송창식이 뭐 조영남 이렇게 나와서 통기타 하고 이제 그런 노래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게 히트가 돼가지고 막 붐이 돼서 이렇게 전성기를 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왜 또 팬카페가 있잖아요. 그때는 니네들이 우리들 덕분인 줄 알아 그렇게 뜬 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세시봉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유명해졌지. 그 시대에는 신자님 무슨 노래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뭐 팝송 우리 흘러간 노래 가끔 여기다 왜 끼는 노래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도 좋아했고 고전 음악장이라고 명동에 어디 있었지 아마. 그 음악 감상실 네, 많이 음악 있었죠. 감상실. 예, 카네기 홀도 거기 있었고 가서 뭐 뭐 돌체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뭐 예. 엄청 센치한 것처럼 가서 음악 듣고 옛날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조영남 씨도 제비 같은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주 그 팝송도 유명했어. 네, 좌우간 뭐 맞아요. 그냥 그 폴랑카 노래도 뭐 카니 프란시스나 뭐 이렇게 뭐. 또 그거 앵무새 우는 너 그 누구지? 좋아했지. 패티 페이지 노래. 페이지 노래. 그런 것도 좋아했었어요. 하여튼 그 시대 나는 근데 아이고 말씀 중에 아니 그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실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나. 나이를 이제 따져 보면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 살아 있는지 누가 검사하면 다 있는지. 예. 아유. 그 이제 노래 그 시대는 그렇게 이제 네. 팝송 같은 거 좋아하셨다고. 네, 그랬어요. 네,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애창곡 하나쯤은 가슴에 담고 있다고 해요.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는 사연 있는 노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도 삶의 윤활유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집에서 이제 살림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가할 때가 많잖아요. 청소를 해도 그냥 좀 무슨 다른 생각을 하면은 좀 이렇게 활력이 있게 청소도 해지고 집안 살림도 그럴 때 이제 나는 그때 그 주로
20대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또 대학교 졸업 그 시대 20, 30대 그 시대의 추억이 많지. 그래서 노래 하나 그때는 공부만 해야지 무슨 추억은 무슨 아이 졸업하고 무슨 공부만 해. 졸업 그 결혼을 하면은 그렇죠. 결혼을 하면 이 30대가 넘어가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것도 그 추억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윤활유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삶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 커피집을 가게 되면 커피잔을 이렇게 놓고 이제 그 김이 또 모락모락 나잖아. 그럼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도 그 음미를 하는 거야 이제. 그 사연 있는 노래를 냄새 음미. 맡으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겨. 예. 그런데 실장님도 뭐 그런 생각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아, 나는 괜히 이야기하는 거. 고전 음악강에 가가지고 고전 음악 감상실인가 어.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갔지만 그때는 쇼파가 참 푹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기 다 기대에 앉아서 들으면서 그때는 한참 또 우리 남편님께서 한창 나를 또 쫓아다닐 때였더구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뭐 이렇게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돈이 많은 거. 그 시대는 사람들이 있잖아. 돈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이 태도 겉모습만 보고 이게 판단을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또 여자들 앞에서는 또 큰 소리를 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 다 몰고 갔잖아. 그때 명동에 오비캐빈이라는 양식점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거 비쌌잖아요. 거길 다 데려가서 바지를 탁 씌웠는데 나중에 내가 다 갚았어요. 아니 근데 바가지 씌운다고 또 씌워졌어요? 그 주머니에 뭐 돈이 있었어야 말이지 씌워지는 거지 어디서 바가지도.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지갑에 돈은 있었구만 쭉. 예, 그럴 때가 많아. 그런 그 저기 그 데이트 쌍쌍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았어요. 예. 나도 그 이제 우리는 안동에서 그래도 뭐 유지라고 하니까 이제 서울 와서 이렇게 남편이 서울 와서 이제 이렇게 뭐 출판사를 하기 시작할 때 무렵이었는데 그 쓰는 걸 모르더라고. 근데 자기가 시키긴 시켰어. 우리 여기 들어가 보자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시켰는데 그때는 음악하고 레스토랑이 있었잖아요. 양식 이렇게 쓰면서도 음악을 잘 틀어줬잖아. 그렇게 먹는데 해피리면 또 먹고서는 무슨 오페라가 그게 나오니까 이 사람 성격이 오페라는 성격이 안 맞나 봐. 밥은 맛있게 먹었는데 빨리 가자. 그러던 생각이 나요. 예. 한참 쫓아다닐 때인데 빨리 가자 그래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신자님은 그 남편분하고 그렇게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씌우기도 예. 하고. 그때 이제 좋아했으면은 씌우진 않았을 텐데 나는 별로였을 때에 그렇게 좀 그러니까 야 나가자 이래가지고 그 비싼 데 가서 그냥 폭하고 뭐 이렇게 칼질을 하면서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뭐 이렇게 주머니가 그래도 준비는 해 있었네.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쓰면은 아까울 모르겠지만. 망정. 그런 때가 새롭습니다. 네. 다 옛날이에요. 예, 그러게만. 근데 이제 그 우리 또 아버지의 애창곡을 여기 잠시 좀 픽업을 해보겠는데요. 술 한 잔 거나하게 마시면 우리 어릴 때도 그 김삿갓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왜 그렇게 김삿갓 그때가 내가 중학교 때인가 봐. 아버지는 왜 이렇게 김삿갓 노래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한숨 푹 쉬면서 옛날에 내가 너 낳기도 전에부터 그 일본 사람들하고 건축 일을 했었대. 그러면 집에 오는 시간보다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 거기서 보낸 날이 더 많았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새끼들도 보고 싶은데 새끼들이래야 뭐 우리 오빠하고 그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오빠하고 언니 둘하고 뭐 이렇게 삼남매가 이제 보고 싶고 집이 그리웠겠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예. 그럼요. 그 생각이 집 생각이 나가지고 그 노래를 들으면은 김삿갓 노래 그때 명국한이가 또 유명했었잖아요. 유명하셨죠. 그래서 그 명국한이 노래를 그렇게 나는 많이 그 김삿갓 내 신세도 저렇게 흘러가는 아버지 생각나는 노래가 예. 김삿갓이구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빠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그 또 부자간에 또 닮은 꼴이 있나 봐. 우리 오빠도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 옛날에는 왜 이게 그 라디오를 만들어서 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귀에다 듣고 그랬는데 축음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축음기를 글쎄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그
마지막 수업료를 갖다가 그게 얼마나 되는지 는 모르겠어. 그 수업료를 갖다 출근기를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 뭐 황정심이 뭐 명국하니 또 뭐 저 박경원이 노래 막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버지 생각도 날 겸 김삿간 노래 하나 들어보고 네, 넘어갈까요? 명국하네. 네, 네. 죽장에 삿가 쓰고 당나항산 돌리 흰 구름들 고개 넘어 가는 객이 누구냐 열두 대문 문간방에 헐식을 하며 술 한 잔에 시 한 수로 떠나가는 김삿간 세상이 싫은가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는 이 거리 저 마을로 손을 잡는 집집마다 소문을 놓고 부대접에 껄껄대며 떠나가는 김삿간 사랑에 지치었나 사랑에 지치었나 해날이 오침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 팔도강산 타향살이 몇몇 되던가 석양지는 산마루에 잠을 자는 김삿간 네, 명국한 씨가 글쎄, 네, 네. 저번에 그 가요 무대인가 나오셨는데 많이 연세가 드셔서 글쎄 말이야. 목소리가 지금도 보니까 좀 이렇게 탁탁한 것 같이 예, 느껴지고. 많이 성대도 늘어지고 뭐 그랬다고 그러죠. 네, 그래도 그 오랜 분이 그래도 건강하게 노래 부를 수 있다는 예. 것만 해도 그래도 뭐 고맙지요. 예, 예. 그럼 이제 그 신자님도 뭐 사연 뭐 얘기 좀 있을 것 같은데 가족 아버지는 어떤 노래 우리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노래는 별로 안 하신 것 같고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도 별로 노래는 안 하신 것 같고 바느질만 하셨어?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특별한 목표가 계셔가지고 그냥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만 많이 하신 분으로 그 제가 뭐에 대한 지금까지도 존경하죠. 목표를 어디다 뭐 두셨는데? 아까 이제 뭐 이따가 좀 제 얘기를 또 하면서 나오겠지만 그 유경 사업에 대한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배워야 된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일제 시대에 우리가 못 배워서 이렇게 약한 지배를 받고 살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심을 하셔서 가정보다도 그렇게 그렇겠지. 하신 분으로 해서 노래는 별로 제가 노래를 좋아했죠. 아 그런데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데 네, 근데 우리 삼촌들이 노래를 좋아하셨나? 별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런 삼촌들이 특별히 뭐 생각나게 노래 잘해서 생각나는 삼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삼촌이
세 분이셨는데 한 분은 이북에서 못 넘어오셨고 두 분만 계셨는데 아, 이북이라고 그러셨지.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세월이 흘러 조금은 빛이 바랬어도 그 노래를 들으면 아련한 추억 하나쯤은 누구라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자 부르는 스토리가 있는 애창곡 하나쯤은 나한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래 속에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그대에게. 유익종이.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 사랑하오 그대 위해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대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고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줘도 그대를 사랑하고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줘도 그대를 사랑하고 네, 지금까지는 애창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들으시는 그 우리 시녀님들도 한 가지씩은 다 애창곡이 있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시면 옛날도 생각이 나실 거고 노래 부르는 게 곧 좋습니다. 생활이요 기쁨이랍니다. 네, 건강에도 좋대요. 네. 자, 그러면은 화제를 좀 바꿔서요. 우리가 뭐 항상 아는 거지만 전 시간에는 그 전통 음식에 대한 걸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의복,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으네요. 의복. 오늘도 우리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옛날에는 뭐 움막도 짓고 뭐 고기도 잡아서 그냥도 먹은 때도 있었고 옷이란 개념은 뭐 나뭇잎이나 이런 중요한 부위를 가리는 것으로 그냥 했었대는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요. 근데 뭐 현대에는 뭐 가린다는 것보다도 예쁘게 입고 멋있게 입기 위해서 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가린다는 것보다 아무튼 좀 더 내놓아서 어떻게 보일까 하는 요새는 뭐 다 고치는 세상이니까. 근데 옷을 보면은요, 그 조선 시대부터 그 한복 그 원단도 그렇고 다 바지 조거리에다 고쟁이에다가 뭐 그때는 속 팬티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쟁이에다가. 고쟁이. 네, 그래서 요즘은 너무 내놓고 다니는 세상이라
아우 저거를 그렇게 내놓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그렇지 않나 부끄럽지 않나 하고 우리 세대는 보면서 어머 이러는데 이제 뭐 여름이 되니까 뭐 위를 내리고 아래는 올리고 하는 이제는 만성이 돼서 치마가 짧은 것도 뭐 그냥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 실종이래잖아요. 하이가 실종됐대잖아요. 요새. 그러니까요. 근데 젊은 애들이 너무 정말 지금 더운데 보니까 그렇게 덥지는 않거든. 그러면 여기 이 어깨 끈거리 이렇게 입고 다 내놓고. 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옷이 네. 옷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옷에 대한 것이 정말 가릴 땐 좀 가리고 그렇게 좀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옷을 보고 왜 사람을 평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단정히 입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그 나쁜 사람도 마음을 나쁘게 품지를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막 보일 거 다 보이고 다니는 사람은 저건 좀 한번 건드려 봐. 뭐 이런 그런 좋지 못한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어느 때는 이 지하철 이렇게 계단 올라가나 뭐 이렇게 그럴 때는 정말 왜 요새 몰카가 그렇게 유행인지 알겠더라고. 근데 저희도 여자지만요. 너 몰카 찍으면 안 되는 거지. 너무 그렇게 내놓고 다니면서 호기심이 남자들 보고 쳐다본다고 고발하고 뭐 성희롱 뭐 어쩌고 이러는 거 보면 우리 여자들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아요? 좀은? 있죠. 나도 있죠? 만지고 싶을 때가 있어. 그렇지. 어떤 때는 진짜 어떤 젊은 사람들은 아주 진짜 육체미가 그냥 너무 진짜. 이쁘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다 벗고 보여주다시피 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러니까 생각도 좀 그래서 이제 들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전 시간에도 우리 어머니의 그 함경도 순대 하시는 그 북청 순대를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 어머니가 그리워졌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바쁘신 중에서도 밤에는 왜 양말을 왜 이렇게 전구에 꼬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시대는 다 꼬매주셨고 그랬어. 지금 뭐 인조견 하지만 그때도 시원한 인조견으로 뭐 팬티도 만들어 그때는 사리마다라 그러나 뭐 아무튼 팬티도 만들어 그 주시고 일본 말이었어. 네 그거가. 맞아요. 속치마도 해주고 뭐 이렇게 바지를 속옷이라 그러나요? 그런데 주머니 이렇게 크게 달아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신 생각이 나서 그때는 재봉틀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재봉틀이 하셨어요. 뭐 몇 집이나 있었겠어요. 네, 이렇게 그때는 다 뭐 손으로 꼬매고 그냥 나도 그 재봉틀은 생각이 나는데. 뭐 재산의 1호라고 했던데 앉으면은 그냥 밤에 그렇게 만들어서 해주시던 그 시대가 생각이 나고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자 음악 듣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장윤정의 첫사랑 들어보시죠.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내 가슴 너무 떨렸어요. 그때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그대의 멋진 그대의 미소 다정스런 그대 목소리 나 어떡해요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대에게 빠져버렸어요. 하루는 종일 그대 생각뿐이죠. 내면 없이도 그리워요.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이런 내 사랑 받아주세요.
씨는 참 간들어져, 나날이 간들어져. 노래를 잘하고 생활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시어른들한테도 아주 귀염을 많이 받고 애도 또 하나 더 낳았잖아요. 예, 얼마나 딸 낳고, 이뻐요. 아들 낳고 딸 낳고.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만났으니. 네,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밤이면은 해서 주시던 옷이 그리우면서 보는 게 어떻게 그게 습관이 되었는지 그렇게 보고 자라서인지 저도 천만 보면은 이 손으로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만드는 그 습관이 생겼어요. 우리 남편이 농장을 좀 하거든요. 근데 농장에 그 벌레들이 많대요. 근데 벌레를 죽이려면 그 공장에서 쓰는 그 천 있잖아요. 그 천을 갖다 깔면은 그 벌레가 죽는다고. 무슨 왜- 천이 그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쓰는 이렇게 기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우리 왜 공사할 때 그 성면이라는 거 그런 있어요. 것- 유리가루로 네. 이렇게 왜 그 공사할 때 그 천을 깔아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기계로 미끄럽지 않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빼는 있더라고요. 천인데 우리 왜 프랑카트 왜 달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기름이 좀 들어있는 천인가 봐요. 아, 그러니까 석유 화학 그런 걸로. 그 화학물 그 성분으로 벌레가 그런가 죽는다 봐요. 이거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거기 골마다 거기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가지고 와 보라 그랬어요. 그랬대요. 아 하루는 보니까 집에 이따가는 큰 비닐 있잖아요. 거기에 천이 막 들어있는 게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농장에 쓸 거래. 근데 아주 기름도 얼마 안 들고 아주 좋대. 그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이거 입은 게 그때 그 천으로 해본 옷이 아니겠습니까? 아, 어떤 게? 이거요, 이거가? 이거요. 이게 그 저기 제가 벌레가 만든 거예요. 죽는다는. 예. 어머 근데 희한하네. 면이에요, 면. 그래가지고 시원하고 어머, 근데 좋아요. 참 희한하다. 네. 그래도 옷으로 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네. 거가 벌레가 죽는다니 그게 또 너무 많이 좀 빨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칼라가 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칼라를 있는 걸 몇 개를 뺐어요. 그게 시작이라. 근데 옛날에 우리 왜 클 때 그 한 50대, 50대 때 양재 학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옷벌만 떠오면 집에서 박음질로. 지금도요. 예. 지금도 동대문에 가면요. 예. 다 돼 있어요. 아주 그 안 봐도 안 배워도 뻘만 이 떠가지고. 끈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참 유행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맞아요. 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냥 쉬워요. 이런 거 같은 거는 반을 뚝 접어가지고 그냥 여기만 대고 목만 내고 그 대신 손으로 하니까 예. 힘들죠. 그 우리 옆집이 여자가 그거를 학원에서 갖고 오면 그 집은 미싱이 없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손틀 발틀이 다 있었거든. 근데 손틀로 이제 엄마가 쓰시다가 이제 기념으로 놔둔 거고 또 발틀을 신가 미싱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미싱을 발틀을 돌리면서 내가 그걸 해줬어. 그 옆에 집에서 그거를 학원에서 그 본을 떠오면 박음질은 천하고 나를 추면은 내가 그 박음질을 한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로 그 인연인지 연관이 돼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그냥 숭덩숭덩 하기 시작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팠으면은 좁히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좀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피스 치마 뭐 투피스 같은 걸 좀 만들었어요. 그 대신에 복잡한 건 안 만들고 그냥 편한 거로 만들고 허리가 자꾸 굵어지니까 그냥 고무줄 넣는 걸로 그렇죠. 해서 지금 우리도 뭐 고무줄 넣는 거가 편하지.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걸 뭐 입고 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샀냐고 그러는 사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래서 배우지도 않고 그래도 솜씨가 네, 있으신가 봐. 그래서 그냥 나만의 옷으로 그렇게 좀 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팔이 아파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재봉틀을 사주겠다는 사람도 생겼어요. 내가 재봉틀 하면 많이 할 텐데 하면서. 근데 뭐 이건 취미고 프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도 그냥 이렇게 여름이면 입고 이 감이 얇더라고요. 또 면이고. 그래서 그냥 잘 입고 다니는데 엄마의 그 어머니의 하던 그런 게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선생님이 어머니였어요. 공부는 학문적인 건 학교에서 배우지만 어머니가 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배우겠어. 늘 어머니 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던 일이
왜 세월이 가니까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나 몰라요. 예, 그래서 신이 그렇게 말을 했대잖아요. 내 손을 다 사방 다 보낼 수가 없, 내 손이 모자라서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각각 어머니를 그래서 세상에 만들어 놨대잖아요. 지금도 그 인조로 만든 그 뭐 속치마 그런 거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볼 때마다 아,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나면서 그 명란 같은 것도 그렇게 부뚜막에 올려놓고 명란 젓을 명란 젓갈. 젓갈 담그던 생각도 명란젓 나는 우리 식구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일본 가면 그 명란젓, 아유, 고춧가루 안 넣은 최고로 맛있지. 명란젓만 먹어. 그래 아무튼 뭐 영자 씨는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노래를 좋아하셨대지만 어떻게 옷 같은 아유, 것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그 생각이 지금도 주마등 같이 아주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같대요. 왜냐하면 설빔 있잖아요. 명절날 되면 설빔을 하는데 그 초롱불 그때는 등잔불이 맞아요, 보통인데 그래도 우리는 또 초롱불이어서 그 석유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거기다가 이제 너는 옷고름을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꼬매라. 우리 언니는 또 치맛단을 또 너는 이걸 꼬매라. 우리 엄마는 또 자기 이게 그 박음질 하는 거 있어 위에 상 저고리 그렇게 해서 참 진짜 그래서 신자님이 그 전구 따마를 놓고 저기 양말을 꼬맸다는 게 어머 세상에 이게 그 옛날은 다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하니까 그런 것도 이게 의견 공감이 되는 생활이 다 지금 비슷했구나. 설빔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 옛날부터 그 양력서를 쉬었어요. 그 희한하시네 네, 정말.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굉장히 양력서를 썼을까? 그 무슨 좋게 말하면 현대적인 게 그렇지. 생각이 나는지 양력설만 설인 줄 알았어요. 저는 크면서. 그리고 설빔 같은 걸 뭐 그날따라 한복을 뭐 이렇게 입냐? 근데 그 평상시에도 항상 입을 수 있는 옷이 낫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설빔 입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양력설 세는 거는 지금도 네. 양력설을 세면은 바뀌었지.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양력설을 센다고 하면은 그냥 그 양력설에는 별로 그렇게 명절 그때는 같지가 또 않은데 그때는 양력설을 또 근데 치라고 막 구정 때는 어떻게 지냈어요? 구정 그러면 때는 구정 그냥 때는 음력으로 첫날이다 이런 색으로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치지 않았어요. 양력설을 또 나라에서도 지향할 때였거든 그때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구정 센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막 설빔도 있고 막 저 차례상 지내라고 근데 저는요 난리인데 지금도 그 댁은 어떻게 그날은 서운하지 않았어요? 설이란 거는 달력이 딱 바뀌는 새해가 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데 관념이 좀 그 다르겠지만 가정을 지키는 우두머리인 아버님이 참 생각이 네. 현명하신 것 예, 같아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너무 옷에 대한 이게 옷을 입는 데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사람의 모양새가 달라지는 데 비해서 너무 요즘은 노출이 심해서 정말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는 남자분들이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또 뭐 이게 뭐 실홍이니 추행이니 막 이런 소리들이 그래서, 나오고 네. 몰카 찍는 사람 또 경찰에서 단속하고 이러니까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걸 친절하게 했었으면은 그러니까 몸을 가리기보다는 이 노출하는 걸 위주로 하는 건지 참 옷에 대한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 얘기도 또 새롭게 하지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유경 사업에 굉장히 목표를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항상 지금도 배워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 난다 하시던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내조를 굉장히 충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애 셋을 키우면서 참 없는 살림을 꾸려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클 때는 뭐 어머니들은 무조건 순종이지. 네, 그래서 아유 그냥 길을 다녀도 어머니하고 비슷한 분이 가시면 그냥 우유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죠. 잠깐이죠 뭐 이제 왜 이게 옷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체중이 자꾸 늘면서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가면은 제가 77 사이즈까지는 잘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88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시니어님들 들으시면 나는 좀 진즉이부터 88을 입어야 이렇게 나는 옷이 꼭 맞는 건 싫더라고. 아니 이게 좀 근데 여유롭고 이렇게 근데 해야지. 88 정도는 조금 좀
우리 할머니지만은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나는 옷이 항상 옛날이나 젊을 때나 지금이나 좀 여유로워야지 꼭 끼는 옷은 그런 싫더라고. 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허리가 넓다 뭐 굵어진다 그러나 하니까 옷이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 입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리고 요새 치마를 잘 안 입잖아요. 아, 그 왜 저기 그 인문학 강의하는 여자 뭐 이렇게 무슨 미경이라고 하는 여자 아, 그도 김미경, 옷을 김미경이. 자기 엄마가 양장점을 한대잖아요. 근데 그 옷을 자기도 만들어 입는다는데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어떤 때는 좀 아이 저건 아니다 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자기 만족감, 아이, 그럼요. 자기 도취감에서 그걸 즐겨 입는 거지. 근데 만들어서 내 몸에 편할 수도 있지만 또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또 근데 그렇지 이제 않을 때가 있거든. 핸드메이드를 했다는 거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마나 이제 제가 이제 옷은 편하니까 아까 그렇지. 말씀대로 이제 여유 있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되니까 나만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 노래 또 듣고 계속 하시죠. 하춘아의 나이야 가라 들어보십시오. 나야 가라 폭포는 멋있지만 나야 너는 싫다 내가 너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를 찾아오는 나야 가라 너만 없으면 해보고 싶은 것도 많네 달콤한 사랑도 후회 없는 인생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꼭 한 번만 쉽게 살고 싶다 나야 가라 너는 가라 나야 가라 나야 가라 아까운 내 청춘을 나야 데리고 가지를 마라 사랑도 오래오래 내 청춘도 오래오래 붙잡아 두고 살고 싶은데 너만 없으면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달콤한 사랑도 후회 없는 인생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꼭 한 번만 쉽게 살고 싶다 나야 가라 너는 가라 나야 가라 쓸데없는 너는 가라 나야 가라 네, 쓸데없는 나이 너는 가라 나이야 가라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의 애창곡과 이야기가 담긴 세상에 없는 분들도 생각나게 하는 나의 애창곡을 들으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옷을 또 리폼해서 입는 그 이야기로 꽃을 피웠는데요. 날씨가 장마철이 되니까 후덥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잘 지내시고 파이팅 시녀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자 전신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